제2 주제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유진 수산나 수녀님이시고 현재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에 계십니다. 간단하게 발표 요지를 좀 설명을 하면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의 기존 기록물 분류 체계를 고찰하시고 수녀회 기록물의 특성과 구조 그리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보완된 기록물 분류 체계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발표 시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분 시간 들여서 한 56분까지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의 자료실에서 소임을 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록관리학 석사과정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에서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방법과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보존 기록의 정리와 분류, 그리고 가톨릭 교회 기록의 개념과 특성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특성과 관리 현황, 그리고 네 번째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정리체계 개선안, 결론, 참고문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존 기록입니다. 이 보존 기록은 개인이나 가문 혹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 또는 접수한 자료로서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의 지속적 가치 때문에 혹은 그 생산자의 기능과 책임에 대한 증거로서 보존하는 자료입니다. 즉 기록 중에서 정보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록은 레코즈라고 하고요.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입니다. 즉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매뉴스크립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로 서신이나 원고, 초안, 일기 등을 포함한 각종 개인 문서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문서 유형입니다. 형태에 상관없이 개인에서 생산, 축적, 수집된 문서들을 나타냅니다. 이제 발표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교회의 기록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수도회는 초세기부터 자신들의 기록물 보존에 심혈을 기울였고 이런 수도회의 기록물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헌 생활이 표현되어 왔던 역사적 시기의 영적 운동의 전개를 알게 하는 기록들입니다. 특히 수도회의 기록물은 그 수도회의 기도와 삶이 반영된 것이므로 수도회의 존재론적 의미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도회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입니다. 본 수도회는 창설된 지 76주년을 맞고 있고 그동안 수도회는 많은 기록물들을 생산, 보존하고 있습니다. 복자 수녀회 초기부터 기록물 수집 및 보존에 노력하였으며 그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는 총원 자료실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원 자료실은 1986년에 개설이 돼서 본회 창설자와 회원들이 남긴 기록물, 사진, 영상, 유품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회원이 전시, 연구 지원, 교육 사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진 문제점은 수집 활동에 비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처와 형태로 수집, 이관된 기록물을 일괄된 분류 체계가 없이 주제, 형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체계적인 분류는 찾고자 하는 기록물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록의 출처와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검색, 관리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인 목적은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보존 기록의 특성 및 구조를 반영하여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보존 기록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크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 도표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헌 연구입니다.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규정과 지침들을 조사하여서 특성과 주요 분류 기준을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수녀회 보존 기록 현황과 수녀회의 업무 조직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 요구 분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설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입니다. 보존 기록의 특징입니다. 보존 기록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록 중에서 정보적 또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기록을 보존 기록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존 기록의 특징은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정리라는 단어는 기록을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 원칙에 따라서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 물리적 처리 과정을 뜻합니다. 보존 기록 정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처의 원칙은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에 따라 정리하고 분류하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한 기록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은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입니다. 모든 기록물들은 생산 및 수집 기관에서 형성된 기록물 고유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보존 기록 정리와 검색 가이드입니다. 보존 기록의 정리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검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기록을 검색하는 이용자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은 기록물의 제목을 정확히 알고 검색을 하거나 정확한 접근 방법을 잘 모르고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록이 이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 파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검색 가이드인데요. 이 검색 가이드를 이용자들이 기록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물들은 아카이브지이며 또한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가진 기록물들입니다. 다양한 출처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색,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존 기록의 정리는 기록물의 처분이나 보존 기관의 설정이 아니라 분류와 정리의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기록물을 쉽게 발견하고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 가이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톨릭 교회 기록의 개념과 특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교구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에 보면 가톨릭 교회 기록을 매체 및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톨릭 교회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반영하면서 이를 영성이 기록된, 도큐멘테이션이 된 기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기록의 유형은 종이 기록물, 박물류, 시청강류, 전자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는 동일한 기록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기록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은 1960년에도 예수성탄 대축일 전래서가 나왔고 1990년에도 예수성탄 대축일 전래서가 나오고 올해 2022년에도 예수성탄 대축일 전래서는 나올 것입니다. 이제 전래가 반복되기 때문에 동일한 기록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 기록물은 종교 활동에 대한 결과물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 기록물이자 민간 기록물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톨릭 교회 기록 관리 체계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기록 관리 체계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1984년 3월에 문화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017년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규칙과 지침,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편적인 관리 지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1997년 10월에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을 승인합니다. 1997년에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을 처음 발표를 하고 2005년에 1차 개정, 2019년에 2차 개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개정의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변경사항이 자료에서 기록물이라는 단어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사항으로는 기록물 관리, 분류체계, 단위 업무, 기록물 처리, 사료관리 시스템 이런 용어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단위 업무나 분류체계는 기록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 기록물의 그 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서 종교 기록으로서의 가톨릭 교회 기록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에서 1절 4조에서는 기록물이란 주교회의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시청강물, 전자문서 등의 기록 정보와 행정망물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1호에서 7호까지를 분류하여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침입니다. 2009년에 마련이 되었고요. 교회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일반적인 규범과 기본 원칙을 정하고 세칙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천주교 문화유산이란 신앙관이 담고 있는 문화의 산물로서 신앙인들에게 고유한 신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역사적 유물과 모든 예술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크게는 물질적 교회 문화유산과 비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으로 크게 나누고 동산, 부동산, 그리고 언어, 행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세분류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입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2017년부터 2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천주교 사료의 기초 현황을 파악하여서 정리, 조사, 분석하여서 표준화된 목록을 개발하고 대국민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 다루고 있는 기록물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사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료의 유형은 도서, 관행물류, 문서류, 박물류, 시청강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세 개의 규정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빨간 표에 있는 분류 기준들입니다. 문서고 운영 규정에서는 기능과 유형, 출처로 분류 기준을 잡았고 보존관리 지침에서는 유형과 출처 그리고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는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특성과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는 박유롱 사제에 의해서 1946년 4월 21일에 개성에서 창설되었습니다. 1952년 7월 2일에 교구 설립 수도회로 인준되었고 2021년 9월 20일 성자로부터 성자 설립 수도회로 인준받은 관상과 활동을 겸한 형제적 수도 공동체입니다. 저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소장 기록물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와 업무, 조직 운영에 대한 지침 등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과 업무 활동을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의 통치 체제는 사도직 활동 수도회의 일반적인 체제인 중앙집권 체제로서 총장의 관할 아래 모든 관구와 공동체, 회원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수도회의 조직도입니다. 가장 상위에는 총회가 있고 총장, 총평위에 아래는 하위에는 각 관구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조직과 기록물들입니다. 여기 설명은 회원과 규정집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고 먼저 총회에는 수도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회 내의 최고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기록물들은 총회 의사록, 보고서, 총회 결의안 등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넘어가면 그리고 또 관구는 저희가 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로 나누어지며 각 자체적인 통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록물들은 관구 총회, 사도직 보고서, 회원 관련 등의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의 보존 기록물들의 유형입니다. 현재 수도회의 기록물들은 각 사도직 활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으며 생산 이관 수집되어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토착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고유 문화를 보존한다 라는 저희 수도회 회원에 따라서 민속 유물 수집을 초창기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사를 연구하며 교회 사료 수집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기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본 회원들의 기록, 즉 수도자의 사적인 기록들입니다. 수도자의 기록은 조직도나 제도적 영역 밖에 있으며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생산 및 이관할 수 없으므로 수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일기, 서신류, 성상, 사진, 복장, 개인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관리하는데 현 분류표입니다. 일단 보시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편철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록물들의 배열과 목록 작성, 즉 열거식으로 분류가 된 표입니다. 그래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일정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빨간색 표 있는 곳을 보시면 C 창설자, D 창설자 복장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C 창설자를 보면 창설신부님과 공동 창설자, 그리고 세분류는 뭐 수도복, 도서, 성물, 서신, 일기 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창설자에 분류가 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보면 창설자 신부님이 직접 생산하신 기록물과 그리고 창설자를 주제로 한 다른 출처의 기록들, 저희 회원들이 생산한 기록들, 뭐 창설 신부님께 쓴 편지라든지 연구 논문 이런 저서들도 다 똑같이 창설자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자료는 비록 그것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C 창설자와 D 창설자 복장을 보면 하나의 출처이지만 매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생산 당시의 질서, 순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보존 기록은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질서에 의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표의 문제점들을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보존 기록의 이용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기록물은 관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복사와 파일 제공 및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기록의 최종 목표는 활용에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 소장 기록물의 현황을 보면 관외와 관내로 나눌 수 있는데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존 기록의 이용 현황은 저희는 전시, 교육, 연구 지원 및 열람 서비스, 출판, 홍보 이런 곳에서 저희 보존 기록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입니다. 자료 분석은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접근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를 내용 분석하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추출한 고유 개념어들을 기능, 조직, 주제로 범주화하였습니다. 범주화는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1차 연구자가 도출한 일반적 키워드 유형의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2차에서는 기능, 조직, 주제의 구분질에 따라서 기록물 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파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분류표와 매핑을 하였습니다. 저희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내용 분석과 연구 참여자입니다. 저희 이 기록물 이용의 증빙 자료의 신청서의 내용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의 기록 검색 요구를 조사 분석합니다. 내용 분석을 위한 연구 참여자는 현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소속 회원 6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소장 기록물의 주요한 이용자이고
이용자를 대표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본 수도회의 역사와 기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록물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용자 군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여기 참여자를 보시면 총 6명이고 수도 연령과 현재 소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임은 학생, 본당, 선교, 내부사도직 등 다양한 소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 분석 방법은 신청서 총 141건을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물을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의 요청 내용 중 2개 이상의 복수 요청 내용은 각각의 개별화된 요청 내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향식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부여한 공통 키워드를 추출하여서 분류 및 범주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648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신청서와 연구 기록물 요청 사항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부여한 키워드 개수입니다. 키워드 중 동음이어, 동의어, 유의어 등의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고유 키워드 20개는 통일하였습니다. 즉 창설자, 창립자, 설립자 이런 유의어들은 창설자로 통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20개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키워드를 제거하여서 총 253개의 고유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개념어 도출을 위한 키워드 분석 대상으로 2회 이상 출연한 키워드로만 제한하여서 총 156개의 개념어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이 156개의 개념어들을 관념 개념어들과 1차 범주화하여 총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게 25개의 범주들입니다. 그래서 전례, 회원, 창설자, 사제, 총에 이런 식으로 25개의 범주가 도출이 되었고 다음 표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전례는 총 18회 나왔고 총 28%입니다. 그래서 관련 개념으로는 전례, 성탄, 기일, 서원, 갱신 등의 개념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범주화의 결과 도출된 25개의 범주로 다시 2차 범주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기능, 조직, 주제 이 3가지 구분지는 앞서 문헌 연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기능은 본 수녀원 총원에서의 주요 업무와 업무에 관련된 결과로 생산된 기록물들을 의미하고 조직은 총원을 제외한 관구나 가족수도회 등 주요 기관 혹은 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들 그리고 주제는 조직의 행위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기록물의 주요한 내용에 따라 한 분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범주화의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분지로는 여기 보이는 것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기록물 군, 그래서 피정, 전례, 그리고 기록물 계열에서 첫 번째 피정이면은 월말, 연말, 연중 피정, 그리고 파일에서는 여기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 피정 강의록이나 월말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분류표와 2차 범주화로 도출된 정리체계 개선안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새로운 정리체계에 모두 반영은 되었고 정리체계가 변경된 것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분류체계 도출, 대분류가 5개가 새롭게 도출되었고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가 변경된 것은 총 15건, 분류 수준이 변경되고 중복 분류의 재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음 매핑에서 된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기존의 분류체계와 정리체계 개선안을 변경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창설자를 보면 기존의 분류체계는 창설자가 창설신부님, 공동창설자, 맞대, 프로맞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정리체계 개선안에서는 조직에서의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여기서는 창설자가 직접 생산한 기록물들이고 주제에서 인물 개인으로 들어오면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입니다. 여기는 창설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이 출처를 2가지로 분류하여서 정리체계 개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리체계 개선안입니다. 기존의 분류표는 주제 분류로 되어 있었지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기록물 정리와 검색, 이용자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구분지와 기록물 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파일의 구조로 새롭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소장 기록물의 정리와 이용자 검색이 용이하도록 정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선안을 보시면 여기 구분지, 기록군, 그리고 설명, 계열, 파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인물 개인에서도 창설자와 공동 창설자, 그리고 본 수도의 소속 회원이 직접 생산한 기록이 아닌 관련 주제로 한 다른 출처의 기록이라는 설명을 함께 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계열에서 창설자와 공동 창설자 주제, 그리고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로 나눠서 소속 회원의 신문 보도 자료 등 이런 기록물 파일들로 개선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로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기반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 기록의 기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이 기록물들의 설명이 들어와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 기록 기술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인 아이사드지를 적용하여서 기술 항목의 배경, 맥락 영역 등을 보완한다면 이용자가 기록을 찾고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거 제어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신청서 내용 분석 결과 기관, 단체, 활동 업무에 대한 다양한 동의어들이 발견되어서 전거 제어의 필요성은 파악하였으나 전거 제어까지는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데이터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전거 제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톨릭 기록물은 민간 기록물로서 공공 기록물처럼 분류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각 교구별, 수도회별 분류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또한 체계적인 기록 관리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정한 정리 기준 없이 주제별, 유형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 기록의 특성 및 구조를 반영하고 이용자의 검색 요구를 고려하여서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참여자 6명의 키워드 추출 작업을 진행은 하였으나 본 수녀회 회원이므로 일반 이용자들의 전적인 이용 요구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수도회 보존 기록물은 일정 기간의 활동의 결과가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본 수도회만의 특성인 카리스마와 역사적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 기록이라는 수도회의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접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리 작업은 셜렌버그라는 기록학자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작업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보다는 크게 정리를 해간다는 작업이 저희에게는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서 보존 기록의 기술과 전거 제어를 통해서 보존 기록의 효율적인 정리와 이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들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토론은 대구 대교구에 계시는 이현춘 신부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토론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55분까지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대교구 사료실 실장으로 있는 이현춘 마르첼리노 신부입니다. 토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김효진 수녀님께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에 관한 좋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 4월 21일 개성에서 창설되어 2022년 올해로 창설된 지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창설 초기부터 기록물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대구대교구 사료실에 있지만 기록물에 대한 관리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축하드릴 일은 김효진 수녀님께서 기록물에 관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물을 다루고 있는 이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기록물들을 소중히 다루어 주시어 많은 이용자들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기록물을 통해 역사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감동하며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 보면 이론적 배경으로 보존기록 정리와 분류, 또 가톨릭 교회 기록의 개념과 특성, 또 가톨릭 교회의 기록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특성과 관리 현황으로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의 조직과 기록물, 그리고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특성 및 관리 현황, 마지막으로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의 이용 현황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방법으로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접근법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 분류표와 매핑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르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정리체계 개선안으로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범주화의 결과를 통해 정리체계 개선안을 풀어내셨습니다. 결론으로 가톨릭 기록물은 민간 기록물로서 공공 기록물처럼 분류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함을 인지하여 주셨고, 특히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각 교구별 수도회별로 분류 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의 보존 기록 정리 체계 개선과 보존 기록의 효율적인 정리와 이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토론자이기보다는 기록물을 사랑하고 그 기록물과 일정 시간 함께 숨쉬며 그 기록물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보존 기록 정리 체계 개선 연구라고 주제를 정하셨기에 이론적 배경에서 보존 기록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존을 보존 처리 또는 복원과 부정확하게 동일시하고 있고 또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가 수반되지 않은 기록물의 수동적 보호를 기술할 때도 사용됩니다. 또 보존은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기록이나 보존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의 총합이며 여기에는 견실한 보존 정책을 개발하고 적절한 환경 및 보관 조건을 유지하며 기록과 보존 기록을 안정된 보관 용기에 넣어두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조직하고 취급 및 관리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존 기록보다는 연구 기록물이라는 단어도 바꾸어도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존 기록과 기록을 구별하여 볼 때 보존 기록 관리는 영구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의 평가 선별, 정리와 기술, 보존, 접근 제공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기록 관리는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업무 활동과 처리 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1에서 보존 기록 정리에서 마일러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일정 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 축적되었고 이후에 어떤 활용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기록물이라고 설명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카이브즈는 비현용 기록, 즉 관련 업무가 완전히 종결되어
업무 활용성이 완전히 없어진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비효용 단계가 되면 폐기되지만 일부 기록은 법률적, 역사적, 정보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랫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 기록을 보존 기록이라고 합니다. 보존 기록은 보존 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기록 관리자의 책임하에서 영구 보존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뉴스크립트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여러 출처로부터 의도적으로 수집되기도 하는데 이를 수집 기록 또는 매뉴스크립트라고 구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매뉴스크립트 큐레이터는 수집 기록관에서 수집 기록의 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세 번째는 3.1에서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조직과 기록물에서 마지막 문단인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의 소장 기록물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 구조와 업무, 조직 운영에 대한 지침 등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과 업무 활동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의 통치 체제는 사도직 활동 수도회의 일반적인 체제인 중앙집권 체제로서 총장의 관할 아래 모든 관구와 공동체, 회원이 존재하는 구조를 지닌다 해서 그에 대한 설명과 또 관련된 표 그리고 사용하신 도구를 제시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의 본원 조직도라든가 분원 조직도 그리고 딕스의 스텝 A 예를 들어서 예비조사 단계는 조직의 역할, 구조, 업무, 규범, 사회적 맥락 관계들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스텝 A에서 예비조사 단계를 위해서 기록 관리를 위한 조직의 강점 및 약점도 식별하며 또 세 번째로서 기록 관리를 위한 범위를 결정하고 문서화하는 것도 이러한 예비조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스텝 B에서는 업무 활동 분석 단계로 업무 활동 및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또 해당 조직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개념화된 모형도 개발하는 것도 스텝 B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스텝 C는 기록 관리 요건 확인 또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로 업무 활동의 증거인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 내 요건을 확인하고 구조화시켜주고 또 보존 가능한 형태로 문서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업무 과정 분석 표준인 ISO TR 2612를 통하여 맥락 분석은 업무 분석 시작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법적 요건이라든가 업무 규칙 그리고 공동체의 기대와 같은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또 맥락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산출물은 조직 내에서의 기능의 위치 또 기능의 구조, 기능 수행의 책임성을 정립하고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기능 분석으로는 조직의 광범위한 목적과 목표로부터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하향식으로 분해를 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직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들의 파악, 기능을 분해하여 기능을 구성하는 활동과 행동 파악, 또 활동과 행동을 처리 행위가 일어나는 수준까지 분해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능 분석을 통하여 얻게 되는 산출물은 업무 기능 프로파일, 또 업무 분류표, 처분 지침, 기능 시소로스 등인데 본 연구에서는 업무 기능 프로파일과 업무 분류표, 처분 지침 등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4.1의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도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접근을 시도하여 결과를 도출해 내셨는데 도출 과정에 한국 순교자 복자 수녀회 본원 조직도 표, 또 한국 순교자 복자 수녀회 분원 조직도 표, 조직의 규정집 또는 회칙, 업무 부서의 지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결론 도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구조이며 어떠한 조직도 안에서 관련된 업무 부서에 어떤 도구를 써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1.3에서 2차 범주화에서도 도출된 결과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도식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논문을 활용하는 이들에게도 더욱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기능, 활동 과정, 분석, 업무와의 연관성, 기록 분류 체계 아니라는 도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4.2에서
기준 분류표와 매핑과 시사점에서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변경에서 마지막 줄 역대 수도복, 자치분원, 선교지, 성물, 상주사제, 동창사제, 순교자와 성지, 역대 전례 예식서, 자치분원 관련 기록물 등 총 15건이 변경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수도복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본다면 표 1과 같이 수도복은 다시 분류를 하고 전래 수도복이 있고 작업 수도복이 있고 평수도복이 있고 또 그 수도복 중에 계절 수도복이 있고 그 계절 수도복을 다시 나누어서 여름 수도복, 겨울 수도복 이렇게 또 세밀하게 분류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상주사제, 동창사제도 세밀하게 분류한다면 표 2와 같을 것입니다. 사제라는 단어 안에 창설사제, 상주사제, 동창사제, 담당사제 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세밀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로 제시하면 이해가 더 쉬울 듯 해서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4.2 기준 분류표와 매핑과 시사점에서 기준의 분류표와 현재 도출된 기록 분류표가 매핑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 개선 방안에서 정리체계 개선안의 하나로 기술에 대한 도구 아이사드를 제언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도 예시로 기록물 또는 박물이나 유물이 기술된 것이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녀님의 논문을 잘 보았습니다. 논문 디펜스로서 수녀님의 논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록물을 사랑하고 기록물과 일정 시간 함께 숨을 쉬며 기록물을 보살피려는 한 사람으로서 수녀님의 논문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사람으로 기록물 공부에 더 정진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기록물과 좀 더 친해지고 기록물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소견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하듯이 기록물과 가까워지려면 기록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감정적 마음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을 통해서 신부님께서는 추가 단어 설명, 단어 설정 그리고 과정을 좀 보여주는 매핑을 보여주는 표 첨부를 좀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문을 정말 잘 써주신 신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보존 기록에서 그 보존이라는 단어를 이 복원과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에 그 단어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보존 기록은 여기 토론문에서 다른 의미에서 보존 기록과 기록을 구별하여 볼 때라고 하셨던 그 아카이브즈를 생각하고 이 보존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 제목으로는 이 아카이브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보존 기록이 다른 의미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좀 더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발표문에는 넣지 못했지만은 서두에 먼저 보존 기록과 기록,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명과 관련된 표나 도구 등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논문에서는 사실은 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논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명 관계상 사실은 다 실지는 못해서 발표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서는 PPT에서 조직도와 저희 업무 부서의 지침 등을 좀 더 추가해서 넣었고, 그리고 매핑 과정은 원래 있던 기존의 분류표와 새로 개정되는 분류표들을 1대1로 하나씩 다 매핑을 해서 제가 작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표를 수도복이랑 사제를 해 주셨는데요. 수도복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제에서는 상주사제, 동창사제로 저희가 사실 분류를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교구 사료실하고 저희 수녀원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구 사료실에는 신부님, 주교님들의 기록이 많은 반면에 저희는 사실 신부님들의 기록이 많이는 없습니다. 수녀님들의 기록은 많은데 그래서 사제단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저희가 구분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선 방안에서는 이제 기록물의 기술에 대해서 아이사드지를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문으로 저희가 조금 더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 작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뭐 질문하실 거. 아무래도 이제 수녀님이시니까요. 수도복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교구장님이나 신부님에 대한 그 유품들 혹은 기록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구 사료실에서는 성직자 관련 기록물 수집에 관한 지침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군, 뭐 시청각군, 그리고 디지털군, 기타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고, 그리고 문서군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다 가져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신부님께서 관련된 강론집, 그러니까 오래된 신부님일수록 컴퓨터를 못하기 때문에 원고를 쓰셨을 거거든요. 그럼 그와 관련된 문서군들을 얻게 될 거고요. 젊은 신부가 사고로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 본체를 이제 들고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이제 뽑아냅니다. 그래서 가톨릭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만 이렇게 뽑게 되는 거고요. 또 박물류에서는 이제 제이류도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신부님들 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이류와 관련된 다 가져오게 되고 흰색 제이를 입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머지 제이는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가장 오래된 제이 하나를 보존을 하고 나머지 제의는 또한 목록화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나 공소나 신부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제의가 없다 하는 곳에 이렇게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미 목록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가족이나 누군가 와서 그 제의를 찾게 될 때는 충분히 또 어디에 이관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이팅입니다. 네,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다고 하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녀님 논문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한국 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핫한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도 그렇고 토론하시는 신부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어떤 장소에 가면 항상 나오셔서 이제 기록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수녀님 논문을 보충하는데도 또 그 신부님의 토론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몇 쪽이죠? 정리 체계 개선안과 정리를 위한 분류 체계 개선안이라는 용어의 차이가 뭔지 그게 14쪽에 있어요. 이제 그 장의 제목을 정리 체계 개선안이라고 하시고 그 안에 절의 제목을 정리를 위한 분류 체계 개선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일단 궁금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9쪽에 현행 그 분류체계안이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분류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녀님이 그러니까 개선안을 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개선안이 제대로 이제 여기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떤 식으로 개선안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존 기록이라는 게 기록물만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복자 수녀회의 분류 체계안은 그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서, 문서, 박물류, 뭐 사진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수녀님이 분류 체계안을 제안하신 거는 기록물에만 관한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전체를 가지고 분류 체계안을 새롭게 개선안을 보여주신 것인지가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렇다고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B와 그 K가 사진 영상 관련이 똑같은 건데 그러면 수재원님은 개선안을 제안하실 때 B와 K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서 넣으셨는지, 그리고 박물류 안에 굳이 민해와 박물류를 구분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사료 목록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순교복자 수녀회에서도 그 주교회 사료 목록화 사업에 같이 하고 계신지, 만약 같이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제 주교회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는 원하는 게 도서류, 문서류, 박물류, 사진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따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사료 목록화 사업에 그게 업데이트를 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그 하시는 분이 그거를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수녀님이 그 정리체계 개선안을 해주셨는데 15페이지예요. 기능, 전례, 미사하고 기록물, 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종신서원 초대장이 전례이고 미사에 포함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주교회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각 본당이나 각 교구에서 각 수도회에서 이런 자료를 어디다 넣어야 할지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표나 초대장이나 세사제 초대장도 전례 미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수녀님이 이제 먼저 선행으로 고민을 해 보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주시면 저 일하는 사람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 대답해야 되는데 먼저 기록물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저희는 문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기록물들 기록 정보와 행정막물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록물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라고 하셨을 때 저희는 여기 문서고 운영 규정이나 그런 다른 지침들에서 이 기록물을 정의를 하는 것들, 그리고 ISO 15489나 이런 국제 표준에서 지침하고 있는 기록물의 정의 안에서 보면 문서, 도서, 시청각물, 그리고 도면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물에만 한정하고 계시냐고 물으셨을 때 사실 기록물은 저희가 수장고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록물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쓴 논문에서는 사실 보존 기록만으로 제한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용 기록물들이 사무국이나 관리국에서 넘어오는 그런 문서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서들은 이 논문에서는 작업이 되지 않았고요. 가장 이 논문을 쓰면서 이용자 관점에서 사실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건 사실 보존 기록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존 기록에 한정을 두어서 기록물 개선 작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면은 B의 사진 영상 관련과 K의 디지털 파일에도 사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B의 사진 영상은 중분리해서 보면 사진 필름 CD, LP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필름들, 사진들, 종이로 인화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K의 디지털 파일은 요즘에 본 디지털로 생성이 되고 있는 사진들, 영상, 녹음 파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B의 사진 영상에서 저희가 사진 필름 CD 이런 식으로 썼지만 여기 인화된 사진이라든지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이제 아날로그식과 디지털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해와 박물류를 가지고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민해는 저희 아까 회원 그 규정에서도 있었듯이
민속 유물을 저희가 이제 보존 관리하는 것에서 저희가 계속 수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민예구 박물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박물을 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행정박물 같은 경우는 뭐 총장 수임이나 다른 수임들이 뭐 선교지에서 갔다 오시면서 받은 선물류라든지 그런 저희가 그 행정박물의 사실 정의는 그 기록물에서 보면은 3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이 받으신 선물류 같은 거는 모두 나라의 귀속이 되는데 그런 거를 행정박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선물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박물류로 해외 선교에서 받은 그런 그리고 해외에서 나온 그런 유물들을 다 박물류로 잡기 때문에 여기를 제2에서 민예와 박물류를 같이 잡았는데 중분류, 세분류에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요것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목록화 사업은 저희는 아직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희도 지금 기록물들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소장하고는 있지만 그런 목록화 사업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는 그 기준 그 유형 분류를 네 가지 분류를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네 가지로 하면 그 나머지 분류들은 저희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 기준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다시 매핑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 외의 기록물들은 또 어떻게 저희가 보관을 해야 할지 그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송단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고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사실은 정리체계 개선안과 5.1의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 사실 기록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고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정리 개선안이고 정리를 위한 분류 개선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체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체계를 잡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도식화되고 서술되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종교고 민간 단체에 있다 보니까 각자 알아서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9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사진 영상 관련 B랑 그리고 K 디지털 파일은 분류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B에는 사실은 기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청각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K는 그냥 K는 디지털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민예와 박물류도 박물류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민예라고 쓰는 것이 그렇게 일단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록군에 보면 아까도 미사에 종신소원 미사 예식서가 맞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기록물 계열 시리즈를 한 번 더 나눠야 됩니다. 그럼 미사에 예식서 그리고 소원문 뭐 또 다른 기도문 이렇게 쫙 나눠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거나 함께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아마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문제는 매뉴스크립트적인 것과 아카이브가 전부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그거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저희는 중앙 집권식의 어떤 기록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로 치면은 국가 기록원이 있고 그 밑에 산하된 모든 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 기록물을 관리하듯이 그러한 체제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문득 이렇게 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스크립트라고 아까 개인의 그 수녀님들의 개인의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도자는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교구에 있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은 사실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국가 기록물
국가 기록물을 담당하는 어떤 그 시스템 안에 그대로 이렇게 좀 집어넣어봐도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목록화시키는데 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방금 또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0분까지 잠깐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